안녕하십니까.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보내드리는 송국근의 현장 정치 8월 9일 순서 시작합니다. 자, 썸네일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오늘의 이 시청 포인트. 새 검찰총장 뜨면 칼바람 분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년 동안 검찰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제대로 일을 못했다. 자, 그런 비판이 높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할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안 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이고, 또 그만큼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새로운 검찰총장, 후배 검찰총장이 부담을 지게 됐는데, 자, 후배 검찰총장 지금 4명으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유력한지,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로운 검찰의 지휘봉을 잡으면은 뭘 먼저 해야 되는지, 자, 그 부분도 오늘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연장선상에서 김정숙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곧 소환될 것 같습니다. 검찰에. 언제? 가급적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본인이 퇴임하기 전에 김건희 여사 소환했듯이 그렇게 소환을 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죠. 신문에 거의 하루에 하나씩 나옵니다. 지금 김정숙과 관련해서. 제 경험에 의하면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은 언젠가 불이 납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김정숙 소환도 임박했다. 자, 그 부분도 오늘 시청을 하시면서 시청 포인트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재명 관련 이 최근에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동교동, 과거의 상김 시절에 동교동, 상도동, 청구동 출입 기자들이 거기 집에 가서 새벽에 가서 아침 먹으면서 그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리고 기사 쓰고 한 시절이 있었죠. 그때 저도 동교동을 가봤는데, 이 상도동, 청구동 다 가봤습니다만, 어쨌든 이 동교동 사저를 지금 100억 원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삼남 김홍걸 씨가. 자, 그것도 문제인데, 그걸 뭐 민주당에서 뭐 나서가지고 정청래가 나서서 이거 뭐 매입을 해야 된다. 그런데 자기 돈은 낼 생각은 안 하고 국비, 서울시비, 또 자기가 마포 쪽 국회의원이니까는 마포구청에서 구비. 자, 그래서 100억 원 충당하자. 아니, 김홍걸이 해야 될 거를 자기가 유산 받아가지고 상속세 많다고 상속세 낸다고 그걸 파는데, 그걸 왜 보존을 하려면은 김홍걸 씨가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보존을 하고 싶으면은 자기들 돈 내야 됩니다. 박지원 전 비서실장, TJ 마지막 비서실장 뭐 6억 원 낸다고 했는데 뭐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이해가 안 되는 거. 이재명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이재명이 이 논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보자. 이거 자기가 직접 한 이야기도 아니고 김민석 DJ 비서실장을 했던 김민석을 통해서 겨우 그 입장 나왔습니다. 왜 이재명은 동교동 사전 논란에 입을 다물까? 자, 그것도 오늘의 시청 포인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일부는 아시아투데이 인터넷판 기사를 중심으로 지면을 심층 분석을 해드리고, 행간에 숨어있는 뜻풀이 기사 내용 자세히 읽어보시면 행간에서 막 뜻이 보입니다. 그 뜻풀이를 정치부 신문기자 35년 경력인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인터넷판 기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2부에서 이수 집중해보려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정숙 전격 소환되나? 이 부분. 또 하나는 이재명이 김대중 동교동 사전 논란에 침묵하는 까닭은 도대체 뭘까? 자, 그 대목이 하나 있고, 하나는 새 검찰총장에 부여된 특별 미션이 있다. 무엇일까? 특별 미션. 이원석이 안 한 거를 하는 게 특별 미션이죠. 크게 보면 이겁니다. 문의조. 문재인, 이재명, 조국 수사 제대로 영장 청구 할 거 있으면 하고, 소환할 거 있으면 소환하고, 문의 안에는 김정숙, 김혜경도 같이 포함됩니다. 부부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이 이슈에 대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 그리고 분석한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는 제가 2주의
2주의 인물을 하죠. 2주의 인물. 자, 오늘 베스트 인물 누굴까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베스트 인물 정봉주 뽑았습니다. 정봉주. 이해하시죠? 정봉주가 무슨 베스트야?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 나가 있죠. 과거에 망언을 한 우리 목함질의 그 장병들, 그 안타까운 부상, 이것을 희화화해서 무슨 뭐 목발을 뭐 경품으로 주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망언을 한 정봉주인데, 왜 제가 정봉주를 베스트 인물, 이제 베스트 인물로 꼽았을까 궁금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마지막에 전해드리고, 워스트 인물, 워스트 인물은 제가 이재명도 꼽았습니다. 이재명은 매주 워스트 인물이지만은 계속 할 수만 없기 때문에 차악을 이제 뽑다가 이재명이 이번 주에는 또 국민을 왜곡하고 눈속임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의 어떤 일로 이번에 또 이번 주 이 국민 부활을 또 크게 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인터넷판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중심으로 가장 따끈따끈한 이 뉴스를 가지고 행간의 뜻을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죠. 휴가 끝내고 복귀, 여름 휴가. 시간 빨리 가네요. 지난주 월요일에 갔는데 그래서 통영 갔다가 이렇게 해군 기지에 머물고 있었죠. 그리고 해군 장병들과 또 이렇게 운동도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강복절 특사 거부권 시점 최종 결정 관심. 강복절 특사 거부권 시점, 지금 최병 특검 거부권이죠. 휴가를 끝내고 복귀를 한다. 오늘 오후 복귀합니다. 금요일 오후니까. 일단 기사 내용 말씀드리고 행간의 뜻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5일부터 오늘까지 지방에서 휴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 발표하는 8.15 강복절 특별사면 명단, 방송사법 등 정보로 넘어온 쟁점 법안에 대한 재요구권, 거부권이죠. 행사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이제 조만간 내립니다. 다 이 예상은 되는 것들이죠. 교육, 노동, 연금, 의료, 저출생 등 정보의 개혁 과제를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국정 브리핑도 한다고 합니다. 국정 브리핑. 저번에 국정 브리핑 한번 해서 동해안 그 석유 원유 이야기를 했었죠. 가스와 원유 그 매장량이 엄청나고, 자 그것이 지금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 국정 브리핑에서는 4대 개혁 그리고 저출생 문제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 경남 지역 군시설 통영중앙시장 진해 해군기지에서 휴가를 보냈고, 장병들과 오래 시간을 보냈다. 농구, 족구도 했다. 해외 파병부대 등과 식사하기도 했다. 아크부대, 청해부대. 주로 이제 군시설에 있으면서 군인들과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대시장에도 갔는데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매주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있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를 넘어온 노란봉투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한 제2요구를 의결할 예정이고, 또 방송사법 많이 그 현안들이 막 쌓여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청와대를 오래 출입을 했습니다. 한 10년 동안 출입을 했는데, 청와대 출입을 할 때 되면은 이 정도 시즌 되면은 꼭 쓰는 기사가 있었죠. 그 기사가 뭐냐면은 대통령의 여름 구상, 하계 휴가 구상, 무슨 구상을 할까? 그때 이제 청남대가 있을 때는 청남대를 주로 갔죠. 그러면 청남대 구상, 대통령의 청남대 구상은 무엇일까? 또 청해대라고 했습니다. 바다 해자, 그러니까 청와대, 청남대, 청해대, 청해대라고 불린 곳은 저 거제도에 있었죠. 저도. 그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저도 해변에서 이렇게 막대기로 그림을 그리는 그 사진이 많이 인상에 남았었을 겁니다. 저도의 추억. 그때 박정희 대통령도 거기를 이제 청해대 이렇게 불렀던 데인데, 그 해군이 관할하는 지역이죠. 그래서 뭐 청해대의 그 구상, 청남대 구상 이런 기사를 많이 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새로운
미래 앞으로 11월 달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돕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새로운 국정 운영 구상도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정 브리핑에 담을 내용들도 이야기를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은 지금 당장 이재명 조국이 본인들의 사법 리스크, 구속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그걸 사실상 시동을 걸어놓고 지금 앞으로 가고 있죠. 지금 실제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뭐 2번이나 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 또 발의를 했는데 자, 이 내용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없는 건지 이것도 살펴볼 텐데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기간 아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 건지. 그래서 아마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텐데 어쨌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정치하는 대통령을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비서실장도 김대기, 이관섭 정책통에서 정진석 5선 국회의원 출신을 앉히고 그 다음에 이 한동훈과의 관계도 매끄럽게 지금 잘 풀어나가고 있죠. 그런 식으로 휴가가 끝나고 새로운 구상대를 내놓을 겁니다. 아마 국정브리핑에서 나올 텐데 이 과거에는 휴가가 끝나고 나면은 뭐 개각도 막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 개각을 할 시기는 아니다. 왜냐하면은 워낙 민주당 그리고 조국당이 뭐든 발목을 잡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사청문회가 있어야 되죠. 개각을 하면은 또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인준 투표도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그런 거 뭐 그냥 해줄래 만무하죠. 또 소동을 벌이고 난장판을 만들 텐데 그래서 개각은 지금 하기 어렵다. 다만 새로운 구상들은 많이 하고 왔을 것으로 봅니다. 조금 전에 여기 기사 소개드리면서 8.15 특사 이야기를 했었죠. 자, 8.15 특사와 관련해서 주목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생겼는데 자, 누구냐? 김경수입니다. 김경수. 바둑이. 그때 드루킹 사건 때 드루킹 일당이 김경수를 바둑이라고 불렀죠. 그 산채 기억나실 겁니다. 저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산채에 바둑이가 와서 이 드루킹 그러니까 킹크랩 여론 조작하는 거 그거 시연하는 걸 막 보고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드루킹 특검도 있었고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단식을 하면서 드루킹 특검을 이끌어냈고 그래서 드루킹 특검 그 결과로 김경수는 구속되고 경남도지사직 날아가고 했는데 지난번에 일단 사면을 받았죠. 그래서 한 6개월 먼저 2년형을 받았는데 한 1년 반 정도 살다가 나왔는데 그때 복권이 안 됐습니다. 사면은 이제 형을 면제를 해주는 거고 복권은 그걸 본인의 권한 참정권을 그리고 피선거권을 복원시켜 주는 거죠. 지금 김경수는 그때 사면은 되고 복권이 안 됐기 때문에 2027년 말까지 선거에 못 나옵니다. 근데 다음 대선이 2027년 3월에 있죠. 만약에 복권을 시켜주면은 김경수가 좌파 진영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부각됐다. 그래서 관심을 모으는데 자, 아사투데이 기사입니다. 김경수 복권에 신중히 상황 주시할 것. 당 입장은 없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자, 복권은 이제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제가만 남았다고 하는데 이 사면복권 심사위원회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김경수. 일단 기사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9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8.15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검토 중인 만큼 신중히 상황을 주시할 예정이다. 이렇게만 밝혔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서 당의 입장은 정해진 바 없다. 그렇지만 국민의힘 당직자들은 복권에 일단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각규택 수석 대변인 김경수 전 지사가 복권을 받아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여야 간 협치의 시작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자, 이런 건 원론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도 또 한번 뜯어봐야 됩니다. 윤희석 선임 대변인도 복권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일이라고 좋게 평가하고 싶다. 또 김경수 복권이 이재명의 일극체제 지형에 변동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광복절 특사로 사면되면은 사면이 아니죠. 복권되면은
비이재명계의 구심점이 돼서 자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이 생긴다.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정말 오늘 장경태 의원이죠. 참 정말 엉뚱한 이야기를 하던데, 왜 우리 지금 그 이재명 대표 이 전당대회에 나가서 출마하고 전국 순회 경선하는데 왜 이 시점에 김경수를 복권을 시키느냐, 누구 보아독구는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8.15 특사죠. 8.15. 자, 오늘 8월 9일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8월 18일에 있죠. 그 전당 광복절, 매년 광복절에 특사를 하는 건데, 그 8.15 맞아서 하는 건데, 그걸 자기들 전당대회를 8월 18일로 잡아가지고 8월 18일에 그 전당대회에 재뿌리는 거냐, 어처구니 없는 인식 수준이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은, 일단 이겁니다. 민주당 이재명계에서는 좀 긴장을 하고 있다. 왜?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비이재명계 대안이 생겼기 때문에. 김경수는 원래 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죠.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봉하마을에서 그 내용을 문재인에게 알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적통, 친노, 친문으로 이어지는 적통으로 간주가 되죠. 적통으로 간주가 되는데, 또 하나 미묘한 게 있습니다. 왜 이 민주당에서 김경수의 위상이 좀 있느냐 하면은, 얼핏 보면, 저도 이렇게 얼핏 보면은 김경수가 무슨 차기 대권 주자야. 제가 옛날에 그 노무현 비서하고 이럴 때부터 제가 뭐 취재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콘텐츠나 아니면은 지도력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여의도 정강이 다 알죠. 무슨 이 차기 대권 주자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민주당의 대선 성공 방식, 정권 창출 방식은 이겁니다.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죠.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 그런데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입니다. 부산 경남. 자, 노무현, 문재인 성공시켰죠. 호남의 지지를, 전폭적 지지를 받는 PK 후보였죠. TK 후보 안동 출신인 이재명은 결과적으로 안 됐습니다. 그 이재명은 이제 손절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민주당에서, 그 호남에서 상당히 저번에 뭐 전당대회 하는데, 순회 경선 하는데 투표율 20%밖에 안 나왔다, 그런 말씀 들었었죠. 그래서 다시 찾는 게 PK 후보를 찾을 수가 있죠.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 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지냈죠. 진주에서 고등학교 나왔고. 그러면은 친노, 친문의 적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노무현, 문재인, 김경수로 있는, 이게 하나 개통이 들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이 되면은 이 김경수가 등장을 해서 이재명 이재명 쪽과 이 대립 구도를 형성할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복권해 준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죠.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복권하려면은 그때 사면할 때 같이 복권해 주면 됩니다. 사면 복권 보통 같이 하죠. 그러면은 그때 총선에 출마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총선 출마를 하면서 그 야권이 분열이 될 수가 있겠죠. 김경수를 중심으로. 그때 친문들 막 학살하고 있을 때 김경수가 있었으면 김경수 중심으로 따로 세력을 하나 만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야권 분열이지, 지금 뭐 선거도 없는데 무슨 야권 분열. 나중에 혹시 또 대선 앞에 또 한다면 몰라도 어처구니 없는 그 주장을 펴는 것이고, 저는 이 김경수를 복권시키면 안 된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악성이죠. 김경수의 범죄 행위가 바로 대통령 선거에서, 직전 대통령 선거에서 이 여론을 조작한 거죠. 여론을 조작해서 대선의 가치를 훼손시킨 사람인데, 여론 조작으로. 그 사람이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한다. 이번에 이제 복권되면 2027년에 후보로 나설 수가 있죠. 뭐 경선이든 뭐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대선의 가치를 그렇게 떨어뜨리는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복권을 시켜서 또 출마를 시킨다. 이거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사면권을 행사를 해서 이제 복권이 됩니다. 복권이 되면은 그걸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쪽은 좀 긴장을 하겠죠. 긴장을 해서 새로운 이제 대안이 나타났다. 자,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신문도 전부 다 이재명 쪽 긴장 막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징성은 있지만은 이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 이게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김경수가 복권이 된다고 해서 친문 진영을 확 이게 실질적으로 상징성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휘어잡을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휘어잡을 친문이 남아 있을까? 그 부분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친문은 지금 지뢰멸렬했죠. 처음에 공천 학살, 이재명의 공천 학살에 의해서 친명 형제 비명 행사 할 때 친문들이 공천에서 두루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나마 받아서 당선된 사람이 정확히 몇 명이냐면은 민주당 170명 중에서 27명입니다. 친문.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거나 그 언저리에 있었던 그 정권 언저리에 있었던 사람이 27명. 윤건영, 고민정, 뭐 진성준 이런 사람들이죠. 왜 27명이냐? 그때 이재명, 그러니까 문재인에 대한 전주지검의 수사가 강화가 됐을 때 그 이상직 이스타 항공 설립자와 제3자 뇌물죄로 그때 갑자기 27명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죠. 친문 쪽의 기자회견. 그 딱 명단이 27명입니다. 그 친문이 이제 민주당 전체 국회의원 170명 중에서 27명 남아 있습니다. 27명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로 끈끈이 뭉쳐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이미 그때 27명 서명 같이 공동 기자회견에는 나왔지만 이미 이재명에게 전향을 해서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그 전에 그 문재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친문 이렇게 해서 같이 기자회견 하는 데는 나갔지만은 이미 이재명에게 투항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현역 의원도 그렇고 현역 의원 외에 원외의 사람들도 있고 그 뭐 참모들도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한쪽은 어디로 갔냐 하면은 조국당에 많이 몸을 의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당에. 조국이 사실상 문재인의 후견인이죠. 문재인이 조국의 후견인이죠. 그때 당을 만들 때 이 평산마을에 2번이나 가서 문재인을 만나고 와서 당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례대표 정당 만들고. 그래서 그 조국당에 12명의 국회의원들, 보좌관, 비서관 이쪽에 문재인 쪽 사람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죠. 그리고 좀 체급이 있는 가령 전해철 뭐 이런 사람들은 김동연에게 다 가서 줄 서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에게. 그러니 친문이 이재명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결속력도 엄청나게 약하죠. 그때 공천 과정에서 이 친문을 중심으로 비명 행사를 했는데도 그때 임종석,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이 결국은 결행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지 않습니까? 그게 힘이 다 빠져 있다는 이야기죠, 친문. 자,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힘이 다 빠진 친문을 김경수가 다 추스를 수 있겠느냐? 추스러 지겠느냐? 그래서 저는 김경수의 등장, 희망은 걸겠지만은 친문 쪽에서 그 호남의 지지를 받는 PK 후보 이렇게는 되지만 그거는 과거 같으면은 그게 쭉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재명이 당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다. 찻잔 속의 태풍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자, 다시 그거는 이제 김경수는 나중 이야기고 나중에 또 어떻게 또 그 이재명이 그런 경우는 있겠죠. 이재명이 구속돼 버리면 사람이 진짜 없잖아요. 김동연은 뭐 현직 지사니까 그렇고
뭐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이 끌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되면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 해가지고 막 그 안에서 엄청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나죠. 그 상황에서 김경수가 우선은 뭐 과거의 친문이었던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해서 하나의 세력을 만들 수는 있겠죠. 이재명이 구속되면 아마 그것을 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친문 쪽에서 이재명 구속되기를. 그런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문재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법위기. 자,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야기고,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아시아투데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사는 이겁니다. 여당, 대통령 배우자 수사 대상 올리고 영수회담? 야, 진정성이 의심된다. 이거 지금 알았나요? 야당 진정성. 이재명이 진정성 없고 복선 깔고 한다는 걸. 이게 지금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게 언젠데 지금 와서 이제 이런 논평이라고 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의 전제로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과 함께 영수회담을 요구한 데 대해서 민생 회복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참 빨리도 논평 나옵니다. 오늘 나왔네요. 최상병 특검법과 불법파업조장법, 13조 현금살포법, 방송장악사법, 이런 정부 여당이 수용하기 힘든 쟁점 법안, 각규태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이 탄핵안을 밀어붙여 놓고선 이제와 대통령부터 만나자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 생떼에 불과하다. 뭐 그러고 이제 비판을 했는데 말은 맞죠. 아니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뭐 자기들 뭐 후보 경선하면서 사회자가 지금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 누구냐 하니까는 뭐 자기들끼리 짜고 물어봤겠죠. 그러니까는 그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 또 만나고 싶다. 저번에 한번 만났죠. 그래서 난장판을 만들었죠. 또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뭐 정쟁을 끝내야 된다 뭐 하는데 본인이 정쟁 다 일으켜 놓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박찬대 권한대행이 받아서 바로 영수회담이라는 또 표현을 쓰죠. 그거를 제안을 합니다. 제안을 하는데 그 제안을 하면서 대통령 탄핵은 추진하겠다. 계속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제안을 한 그날 최상병 특검법을 세 번째 발의를 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에서 거부권 행사하고 또 재표결에서 폐기된 거죠. 그런데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또 발의를 해서 자기들을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해서 폐기가 된 겁니다. 재투표에서. 그런데 첫 번째 1차에서 2차 발의할 때 더 독소 조항을 더 많이 넣었죠. 그전에는 이 특별검사를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서 거정해서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뽑는 건데 이번에는 2차에서 지금 폐기된 거예요. 거기서는 대한변협 추천 없이 그냥 자기들이 뽑아서 2명을 대통령에게 올리고 대통령이 뭐 정해진 일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해.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서 독소조항을 해서 그것도 이제 부결이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세 번째 올리는데 세 번째 발의하는 내용은 김건희 여사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더 악성이죠. 그전에 저기 사기 탄핵, 그런 논란을 빚었던 해병대 사단장, 구명 운동을 했다. 나중에 이게 다 지금 가짜로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또 포함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단독으로 영수회담을 제안을 하면서 탄핵은 계속 추진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를 새로 그 탄핵의 빌미를 찾는 그 최상병 특검의 수사 대상에 집어넣었다. 이게 과연 앞뒤가 맞는 말인가요? 이재명은 그럼에도 왜 자꾸 또 영수회담 타락을 하느냐 하면은 이 총선 전에 무려 8번 영수회담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외면을 했죠. 퇴짜를 놨죠. 8번. 왜 그러냐 하면은 영수회담 첫째 말이 안 맞다. 과거에 당 총재가
대통령이 겸할 때 여당 총재니까 야당 총재하고 여당 총재이자 대통령인 김영삼하고 야당 총재인 김대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영수회담이다. 지금은 당 대표가 따로 있다. 여당 대표가. 야당도 총재가 아니고 대표다. 그러면 야당 대표가 만날 사람은 여당 대표지. 왜 대통령이 만났느냐. 대통령 만나고 싶으면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같이 만나면 된다. 근데 그거는 또 이재명은 싫다. 왜? 본인은 이재명 본인은 대통령과 단둘이 만나서 뭐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저렇게 그 대통령과 같이 대등한 위치에서 국정을 논의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속을 하고, 재판을 해, 수사를 하고. 자, 그래서 좀, 시그널을 검찰과 법원에 주려고 한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회담에 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두 가지죠. 하나는 영수회담은 말이 안 된다. 그 용어 자체도. 하나는 검찰과 법원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안 했는데, 그 총선 끝나고 나서는 억지로 한번 했죠. 한번 했는데, 그때 15분 동안 이재명이 모두 발언, 자기 혼자 다 하고, 자기 그 지지층에게 보내는 일방적인 메시지 막 하고 해서, 그 사실상 파토 났었죠. 근데 이제 그걸 또 하자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본인의 사법이기가 다시 턱 밑에까지 찼다. 10월 달에, 그러니까 9월 달, 이제 다 돼갑니다. 다음 달에 구형 2개 나오고, 10월 달에 1심 2개 나오죠. 그리고, 법인카드 관련해서 쌍소환 통보를 받았죠. 이재명과 김혜경. 그러니, 불안하니까 또 영수회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말이 성립 안 되는 탄핵을 추진을 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추진을 하면서 영수회담을 하자. 그리고 탄핵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를 하고 대통령 배우자를 새로운 수사 대상으로 루머 가지고 지금 사기거로 판명나고 있는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진정성이 있고 정말 그래서 국민을 위한 거겠습니까? 다 누가 봐도 저 뻔히 보이는 자 그런 목적으로 영수회담 이야기하니까 여당에서도 진정성이 의심된다. 그리고 용산의 반응이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그래 뭐 저기 민생을 논의하기 위해서면 할 수 있는데 다만 한동훈 끼우자.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같이 하자. 이재명은 안 하죠. 이재명은 지금 한동훈 피해 다니느라고 바쁩니다. 한동훈이 금투세 그거와 관련해서 토론하자. 그런 거는 이재명이 거기서는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나 대통령 만날 거야. 박찬대가 그러면 박찬대 그 대표 권한 대행이니까 지금 그러면 한동훈이 박찬대라도 하자. 그러니까 박찬돈도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다. 할 말이 그것뿐이 없느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깨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무슨 뭐 영수회담 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도 이건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왜?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법원과 검찰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 교체가 되면은 잠시 이 말씀도 드릴 텐데 검찰총장 교체가 되면 본격적인 문의조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다 염두에 두고 영수회담 하자 하는 건가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한 것도 잘못한 거다. 그 계속 이 잘못된 간행을 이어가면 안 된다. 영수회담 이런 형식은 그런 세 가지 이유로 저는 이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영수회담 응하면 안 됩니다. 예, 지면 심성 분석은 이렇게 해드렸고 행간의 뜻도 간혹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가짜로 했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게 썸네일에 적어드린 오늘의 시청 포인트. 새 검찰총장 뜨면은 칼바람이 일어난다. 문 이재명 조국 후덜덜 떨고 있다. 자, 일단 김정숙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김정숙이 전격 소환이 될까? 저는 소환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 현직 대통령 배우자도 직접 대면 조사했습니다. 검찰청이든 제3의 장소든 검찰과 직접 대면 조사를 했죠. 이원석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를 해서 전담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인원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신속히 수사를 해라. 그렇게 해서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첫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혐의가 뭐냐? 하나는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이런 것은 결혼 전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것이 경찰에서 한번 모임이 됐는데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서 다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혀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어쨌든 그거. 또 하나는 디올 파우치 받은 거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이게 균형난법, 청탁금지법에 해당 조항이 없다.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 자, 그런데도 대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김정숙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들이 문재인의 현역 때 다 했던 것들입니다. 문재인의 현역 때. 재임 중에, 그러니까 권력형이죠. 권력형 이런 비리 혐의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 서울중앙지검에다 고발이 돼 있는데, 왜 이거는 안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새로 부임해서 몇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속속 소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이원석이 임기가 끝나지 않았을 때 9월 15일 전에 이거 마무리하고 가야 됩니다. 소환을 해서 기소를 하든지 영장을 치든지. 전직 배우자죠. 더 엄중한 일들이 있는데 현직 배우자도 대면 조사를 받는데 왜 이거 소환도 안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겁니까? 자, 어제 오늘도 계속 기사가 나옵니다. 타지마할, 먼저 이제 타지마할 유람성 이것도 문재인이 끄집어냈죠. 뭐 핵으로 쓴다고 하면서 사상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내식 초호화 기내식 논란이 나오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근데 타지마할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문체부 과장을 소환을 했습니다. 검찰이 소환을 해서 예비비 4억 원이 갑자기 편성된 배경.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인도를 몇 명 데리고 민항기 타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걸 김정숙이 내가 가겠다 하니까는 전용기를 띄우고 예비비 4억 원을 책정을 했죠. 그래서 4억 원짜리 비행기 타고 가면서 그 안에 전속 요리사 태우고 자기 옷 의상 담당하는 양인에서 태우고 현금 가지고 다니면서 특갈비 박 썼던 유송화 태우고 부대변인에 있던 고민정 태우고 그 4억 원 갔다 온 겁니다. 그것을 조사를 했고, 최근에는 어제 저녁부터 보도되는 건 이 주인도 대사관의 직원, 그때 인도 갔을 때 대사관 직원을 알 거 아닙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전에 외교부 가장 단서는 불렀는데 이번에 대사관 직원 불러서는 확실하게 덜미를 잡은 게 있습니다. 인도 대사관이 지금도 공무원인데 거짓말 할 이유가 없죠. 거짓말 잘못하면 자기가 큰일 나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핵심적인 게 뭐였냐 하면은 타지마할에서 첫 번째 논란됐던 거는 문재인도 이야기했죠. 초청장을 보내줘서 갔다. 모디 총리가 원래 자기 오라고 그랬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하니까는 그럼 여사님 보내달라고 해서 초청장을 먼저 보내와서 우리가 갔다. 이 거짓말 이 이야기 했죠. 하나는, 아니, 그래. 인도 갔으면은 허황우 그 행사 그런 거나 보고 오지. 타지마할 왜 갔느냐? 뭐라고 했냐면은 그때 도종환이나 민주당 사람들, 윤건영이나 고민정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 타지마할 간 거 인도에 가니까 인도 당국이 현지에서 적석에서 우리 그 찬란한 문화유산에 있으니까는 뭐 대통령 배우자께서 보고 가시죠 해서 그래서 마지못해 갔다. 이렇게 둘 다 이야기를 했죠. 이게 둘 다 거짓말이라는 게 덜통이 났습니다. 어제 오늘 지금 덜통이 나고 있습니다. 왜? 인도 대사관에서 그 일을 담당했던 직원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초청장 보낸 거. 대사관 관계자가 뭐라고 하냐면은 2018년 10월 중순경 11월에 그 타지마을 갔는데 한 달 전에 10월 중순경 촉박하죠. 대통령 배우자가 전용기 타고 가는데 그 촉박하게 간 겁니다. 제가 나중에 알았겠죠. 도정환 장관 간다고 내가 갈래. 버킷리스트 채우러 가야 돼. 2018년 10월 중순경 외교부가 주 인도 한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무슨 공문? 인도 방문을 할 거야. 영부인께서, 김정숙 영부인께서 인도 방문을 할 거야. 그러니 인도에 초청장 하나 보내달라고 해. 그래서 대사관이 인도 쪽에 김정숙 초청장을 요청을 했다. 셀프 요청한 거죠. 무슨 모디가 초청장을 보내와서 갔다? 초청장 우리 그 대통령 배우자가 초청장 보내주세요 하는데 오지 마 이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셀프 초청했다는 게 지금 드러난 겁니다. 그 관계 담당 공무원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또 하나 이 현지에서 인도 정부가 요청해서 타지마을 갔다. 이 새빨간 거짓말. 뭐라고 이 관계자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같은 달 30일 그러니까는 참 바쁘네요. 중순에 그 초청장 막 셀프로 요청해놓고 그날 그 말경에 청와대와 문체부 관계자들로 구성된 사전 답사팀이 인도를 찾았고 사전 답사 과정에서 타지마을 일정이 추가됐다. 사전 답사하면서 타지마을까지 다 추가해가지고 그 답사해놓고는 우선 가서 딱 도착하고 나서 결정을 했다. 이 거짓말을 한 거죠. 도정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라디오에 나와서 모든 정상들에게 타지마을 방문을 사전에 일정 조율할 때 반드시 넣어달라고 요청합니다. 인도 정부는. 그래서 그때 가서 일정을 조율할 때 집어넣었다. 현지에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죠. 자, 저 사진 그리고 또 어떤 사진은 일반인들 다 물리치고 혼자 무슨 타지마을의 주인인 것처럼 떡 앉아서 사진 찍은 것도 있죠.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 예비비 4억 원 낭비했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이죠. 그리고 이 부당한 개입을 한 겁니다. 김정숙. 국정에 개입한 거죠. 내가 갈 거야. 4개월 전에 문재인과 같이 인도를 갔는데 그때 타지마을을 못 갔답니다. 그래서 타지마을 못 들르고 귀국하는 것이 아쉽다. 안타깝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는 문체부 장관이 간다니까는 내가 갈래. 그래서 4억 원 국고해서 집행을 했죠. 전속 요리사 데리고 초호화 기내식 먹어가면서.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이렇게 이 문체부 과장, 외교부 과장, 대사관 직원 다 소환을 했죠. 그러면 이제 진술을 들었죠.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김종숙은 부인하고 있죠. 그런데 부인하는 거 정식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고 친문 국회의원들 내세워가지고 막 부인을 하고 있죠. 아니면 전직 그 장관들 막 내세워가지고 그 사람들 이야기 필요 없는 거죠. 김종숙을 불러야죠. 김종숙을 검찰에 소환을 해야죠. 현직 대통령 배우자들 소환을 하는데. 그리고 김건희 소환 때도 처음에 그걸로 불렀죠. 도이치모터스로 불렀는데 다른 혐의도 하나 있으니까는 논란이 되는 게 있으니까는 디올 파우치도 좀 조사하면 안 될까요? 하니까 그러면 하세요 해서 이제 그렇게 두 가지를 했죠. 그러면 김정숙도 반드시 불려야 되는 게 이거 하나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봉권 특갈비, 한국은행 감봉권 특갈비로 옷 사고 구두 사고 수천만 원어치 옷 사고 구두 사고 이게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에도 고소고발이 돼 있고 검찰에도 고소고발이 돼 있는데 저 지금 기사 나오는 저거는 경찰에서 하고 있죠. 검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저것도. 그러면 검찰에도 고소고발이 돼 있으면은 검찰도 이 부분을
한번 불러서 소환을 해서 다그쳐야죠. 물어봐야죠. 도대체. 그리고 그 특활비가 또 문다혜 부부 그 태국에 가 있을 때 무슨 또 동거래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태국에 가 있는 경호처 직원들 직원 계좌로 뭐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그 특활비라는 의심이 충분히 드는 거죠. 자기들 돈이면은 왜 그 경호처를 통해서 돈을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것도 다 물어봐야죠. 한번 불러가지고 자꾸 전직 대통령 부인이고 자꾸 문재인이 자기 조사하면은 무례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무례하다. 그 무례하지 않게 한번 불러서 다 물어봐야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고초고발 등에 떠있죠. 샤넬 자켓 몇천만 원짜리 한다는 거 대여해서 입었다고 해놓고는 그 어디 간지 없어진 아마 장롱 속에 있는 걸로 의심이 되는 김정숙의 장롱 속에 그것도 같이 고초고발되어 있으니까는 물어봐야죠. 또 있습니다. 고초고발된 거. 청와대 여성경호원에게 수영 강습 받았다는 거. 수영 강습.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문재인이 현역일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했던 일들입니다. 문재인이 현역일 때. 권력형 비리죠. 그러니 이원석이 정말 마지막에라도 어떤 자기가 공정했다는 모습을 보이려면은 김건희 수사를 하는데 무슨 제3의 장소에서 하고 자기 패싱 당했다고 검찰총장 직을 걸겠다 뭐 하고 무슨 대국민 사과를 하고 그 유난을 떨었으면 왜 김정숙에게는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 거죠. 더 많은데. 또 김혜경도 현역 시절 비리죠. 경기도 지사, 남편이 경기도지사일 때 그 배우자로서 경기도 법인카드를 펑펑 쏘고 소고기 사고 온갖 가정용품 다 사고 관용차 자기 아파트에 세워놓고 자기 차처럼 쓰고 국고손실 5급 공무원, 7급 공무원, 배소현, 조명현 채용을 해가지고 우리 세금으로 월급 주면서 자기 산 로비처럼 부리고 이런 걸 왜 소환을 조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월 15일 되면은 이제 굿바이. 나 이제 검찰총장 아니야. 하고 나가서 뭐 정치를 하든지 뭐 변호사를 하든지 대학 교수로 가든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일단 이원석이 이 퇴임을 하기 전에 이런 부분 다 마무리해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9월 15일 뭐 얼마 안 남았죠. 자, 검찰총장 바뀝니다. 바뀌는 검찰총장이 해야죠. 검찰총장 후배 검찰총장에게 숙제 떠넘겨주고 가는데 또 비슷한 사람 뽑으면 안 되겠죠. 검찰총장으로 앉히면 안 되겠죠. 똑같이 하겠죠. 야당 좌파 권력 국회 대통령 뭐 여의도 대통령 눈치 슬슬 보면서 막 수사 가로막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검찰을 이번에는 뽑아야 되는데 자, 검찰총장 후보 4명으로 압축됐습니다. 근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는데 추천위원장이 누구냐면은 정상명이었습니다. 정상명 전 검찰총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수를 하고 나서 사법연수원을 거쳐서 검사가 됐죠. 제일 처음에 초임 근무지를 어디로 간다면은 첫 번째 근무지가 검사 윤석열 첫 번째 근무지가 대구지검 형사 2부로 갔습니다. 막내 검사로. 나이 좀 많은 막내 검사겠죠. 구수했으니까. 막내 검사로 갔는데 그때 형사 2부장이 바로 정상명이었습니다. 검찰총장 했고 이번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정상명은 그 인연으로 2012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결혼할 때 주례를 썼습니다. 아주 각별한 관계죠. 그래도 정상명 전 총장이 무슨 뭐 뒤에서 뭐 이건에 개입하거나 뭐 공천에 뭐 정치에 관여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총장 추천위원회를 맡았죠.
그만큼 윤심을 반영을 하는 것도 반영을 하는 거지만 제대로 된 검찰총장을 뽑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정상명이 지금은 검찰이 엄중한 상황이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고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검찰총장을 뽑아야 된다. 자, 걱정시키는 게 저는 두 가지 의미에서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재명이 검사들을 탄핵을 하고 자기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사법처리 면하기 위해서 검사들을 탄핵을 하고 검찰청을 아예 없애겠다고 하고 검사들에다 수사 조작했다고 하고 특검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좌파 민변 변호사들이 특검으로 임명이 돼서 막 수사검사를 수사를 하겠다. 뭐 이런 상황 하나. 또 하나는 새까만 후배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좌파 수사를 하지 않아서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 여러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같이 짚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검찰이 엄중한 상황이다. 자, 그래서 검찰총장 후보 4명 압축됐습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관혁 서울고검장, 신자용 대검 차장검사, 이진동 대구고검장, 이 4명인데 이 4사람은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있습니다. 같이 근무를 한 사람들이고 대부분. 그리고 한때 수사를 하다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이 자천을 당했던 이런 이력도 있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지금 가장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차이가 뭐냐면은 심우정 법무부 차관은 일종의 이 기획통이다. 그리고 나머지 임관혁, 신자용, 이진동은 특수통이다. 특수통은 소위 말하는 칼잡이죠. 그리고 기획통, 심우정은 형사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장, 범죄정보 담당관, 대검, 이렇게 주로, 기획 쪽에, 대구과학수사기획관, 이런 대표적인 기획통이고, 나머지는 특수통입니다. 이원석이 특수통이죠. 특수통인데, 특수통 검사가 수사 안 하기로 작정을 하니까는, 수사 막아서기로 작정을 하니까는, 다른 특수통 검사를 그냥 수사를 못하도록 해버린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다른 특수통 검사가 들어가면 수사를 잘할 수도 있겠죠. 신자영이든 임관혁이든 이진동이든. 그런데 심우정이 검찰총장이 되면은 이게 아주 원래 원칙이고 꼼꼼하게 일을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딱딱 그 법대로.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연된 수사들, 그런 것들 좀 본격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는 인물이란 거죠. 그리고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부친이 심대평 전 의원입니다. 심대평. 유명한 정치인이었죠. 충남도지사도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정치 감각도 좀 있을 거다. 아무래도 그 정치인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검사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자, 그런 측면에서 심우정 이 기획통이 가장 지금 유력하지만, 특수통, 지금 너무 이제 빨리빨리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니까는 임기 후반에 가면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에 가면은 힘 떨어져서 못 합니다. 지금 딱 하기 좋을 때죠. 큰 선거도 없습니다. 지방선거 때까지. 그러면은 신적폐청산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죠. 자, 이 검사들 중에서 누가 되든지 이 숙제를 해야 되죠. 이원석이 하지 않고 그냥 나갈 것 같습니다. 숙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건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가. 제가 요점만 딱딱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첫째, 문재인 부부. 문재인은 다른 것도 다 여러 개 있지만은 가장 중형이 선고돼야 되는 특가법상의 제3자 뇌물죄. 이상직 태국 이주, 문대의 태국 이주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중진공 이사장, 공천준거, 제3자 뇌물죄. 이거 먼저 해야 됩니다.
그 배우자인 김정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개가 있죠. 재임 중에 소환해야 됩니다. 소환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그냥 불구속 기소를 하든지 그걸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일반 국민과 똑같이 지금 너무 많이 봐줬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자동 수사, 법인카드 지금 소환했는데 안 오고 있죠. 그거 지난달 끝나면은 반드시 소환, 이재명 추가 소환하고 정자동 여기도 엄청난 비리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수사 제대로 해야 됩니다. 김혜경은 일반인이죠. 근데 왜 검찰이 부르는데 안 가죠? 본인이 뭐 전당대회 치릅니까? 해야죠. 그리고 저희들이 잊어먹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가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다시 시작한 게 큰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그때 부장검사 이 몸이 아파서 사표 내려고 하는데 민주당 탄핵한다고 하니까 눈치 봐서 못하게 한 거, 그리고 거짓말 한 거. 그것도 현 정부 들어서 처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뭐 그렇다 치더라도 김명수 수사해야죠. 권순일 전 대법관 지금 변호사법 위반으로만 기소를 하고 이재명과의 재판 거래 이것은 남겨뒀죠. 그거 수사해야 됩니다. 미제 수사들 그 장기 그 아직 손도 안 된 그 수사들 해야 되고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수사를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새 검찰총장에 부여된 특별미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오늘 제가 시청 포인트로 말씀드린 이재명이 김대중 동교동 사전 논란에 침묵하는 까닭은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정청래 같은 자는 나서가지고 김원걸이 다 책임이 있는 건데 자기가 재산을 그만큼 받았으니까는 상속세가 많이 생겼고 상속세를 그럼 자기가 뭐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마 이 동교동을 판다 그러면은 또 누가 도와줄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 이재명이 침묵을 하고 있죠. 이재명은 이거 단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거 잘하잖아요. 돈 손 벌리는 거, 모금하는 거, 책 파는 거 이거 잘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적극 나서면은 100억은 모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이재명이 안 나서는 건 김대중 이슈가 떠버리면은 이재명이 곤란해지죠. 뭘 곤란해지는가 하면은 적통 논란이 일어납니다. 민주당 적통은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이게 적통이죠. 그리고 그 상징적인 장소가 동교동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일종의 바지 사장으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이제 자기가 이제 오너가 되려고 막 챙기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동교동이 이슈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동교동을 지원을 하자 사절을 뭐 다시 가져오자 막 하면은 이재명이 적통이 아닌 그 부분이 막 부각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손 안 대는 겁니다. 자기가 손만 대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을 하나 짚어드리려고 오늘의 시청 포인트로 넣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전해드릴 것은 2주의 베스트 앤 워스트. 말씀드린 대로 베스트는 정봉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정봉주가 이번에 이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죠. 근데 처음에는 1등을 달리다가 이 김민석을 이재명이 막 미는 바람에 뒤로 밀려났습니다. 지금 2등인데 자기가 최근에 자기 측근 중에 뭐 박원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의당 국회의원하고 뭐 방송에 자주 나오는데 박원석이 방송에 나와서 이걸 터뜨려 버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그 정봉주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봉주가 완전히 이재명을 벼르고 있더라. 지금 최고위원 되면 보자. 최고위원 되면 보자. 최고위원은 저는 합의제니까 내가 거기서 일종의 이 행패를 벌이겠다는 식으로 막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면 안 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이 이재명에 대해서 전부 다 숨을 죽이고 있는데 그나마 이제 물론 정봉주도 뒤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앞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그래서 개딸들에게 아첨을 했는데 실제로는 뒤에서는 이렇게 이재명을 막 디스를 해서
민주당에서도 이게 언젠가는 폭발을 하겠구나. 뭐 다 알고 있지만 그걸 몸소 보여줬다 해서 제가 2주의 베스트 인물, 제가 좀 비아냥하면서 꼽은 겁니다. 자, 2주의 워스트 인물, 이재명.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사법위기에 최고조에 달하니까 또다시 용서회담 타령을 노려놓는 이재명. 그래서 2주의 워스트 인물이다. 이렇게 제가 꼽았습니다. 네, 8월 9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송국권의 현장 정치. 오늘은 새 검찰총장 뜨면 칼바람 분다. 문재인, 이재명, 조국 후들들 떨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 또 주말 지나면은 이 새로운 상황들이 벌어질 거고, 제가 월요일 오후 2시에 송국권의 현장 정치 아시아투데이에서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